자, 그래서 오늘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활용이고, 우리 지난 시간에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 그래프 그리는 걸 배웠고, 오늘은 방정식, x 근 구하기, 또 부등식, 마찬가지 부등식 구하고요. 마찬가지 로그도 방정식, 부등식. 오늘은 기껏해야 딱 요거 좀 먼저 진행을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 따로 내용 설명할 것도 없고요. 그냥 같이 문제 풀면서 쭉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방정식, 부등식이니까. 자, 그래서 한번 첫 번째 유형부터 그냥 같이 좀 해볼게요, 바로. 자, 첫 번째, 밑을 통일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 해보자. 자, 말 그대로 이제 x근을 구할 건데, 봤더니, 요쪽은 8의 2x 더하기 세제곱, 요쪽은 루트 2의 x제곱 더하기 5x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 아, 봤더니, 왼쪽과 오른쪽을 둘 다 2의 거듭적으로 표현이 가능해서 밑을 통일시키는 방정식이 있더라. 따라서 당연히 왼쪽은 2의 몇 제곱? 세제곱이니까, 우리가 2의 세제곱에 여기에 당연히 2x 더하기 세제곱이 있는 거고, 얘는 2의 2분의 1제곱, 2의 2분의 1제곱에 여기에 x제곱 더하기 5x가 있다. 자, 그래서 이거 다시 정리하면 2에 두 개는 곱하는 거 지수법칙 6x 더하기 9가 될 거고요. 여기는 2에 만나면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2분의 5x가 될 거다. 자, 그러면 당연히 밑을 우리가 똑같이 통일시켰으니까 당연히 누구끼리 같다? 지수끼리 같다라고 해서 방정식의 근을 구할 거다. 자, 얘끼리 같다라 그러고 양변에 2를 좀 곱할게요. 그래서 12x 더하기 18은 얘가 x제곱 더하기 5x가 되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방정식 근 구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넘어가면 당연히 7x에 마이너스 18은 0이다. 따라서 9와 2와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x는 얼마랑 9랑 마이너스 2가 될 거다. x라는 당연히 정의역은 지금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당연히 둘 다 될 거고요. 그래서 두 개를 모아자 더해서 얼마냐면 뭐 7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문제다. 그래서 첫 번째 유형은 밑을 통일할 수 있는 지수 방정식의 근을 구하라는 문제다. 그래서 밑만 통일해서 지수 법칙을 써주면 될 거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180번 연립방정식으로 좀 가볼게. 자, 그 다음에는 지수 연립방정식. 우리 연립방정식 많이 풀어봤죠? 그래서 마찬가지 다음에 연립방정식의 해를 구하라. 자, 위에는 5분의 1의 x제곱 더하기 5분의 1의 y제곱 30이고요. 아래쪽은 5분의 1의 x 더하기 y 플러스 1의 제곱이 25를 만족할 때 알파제곱 더하기 베타제곱을 구하라. 자, 어떻게 할 거다? 치환해서 해당하는 요 놈을 라지 x, 요 놈을 라지 y라 그러자. 따라서 얘는 라지 x 더하기 라지 y가 얼마냐면 30이 되는 거고, 자, 아래쪽은 요 놈은 더하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곱하기로 딱 표기가 되니까 우리가 요 놈을 라지 x 곱하기 라지 y에 곱하기 5분의 1 1제곱 5분의 1이 얼마다? 25라는 식을 세울 수가 있겠다. 그래서 자, 당연히 라지 x 곱하기 라지 y는 얼마가 될 거다? 125.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한 거? 더해서 30 곱해서 125가 되는 조합을 찾으라는 거고요. 당연히 얼마랑 얼마를 만들면 25랑 5 또는 5와 25를 만들면 우리는 당연히 요게 더해서 30 곱해서 125다. 따라서 결국엔 5와 25, 25와 5를 하더라도 어차피 만족하는 요 근들은 변하지 않겠죠? 따라서 우리는 5분의 1의 x제곱이 25 그리고 5분의 1의 y제곱이 얼마인 거? 5인 거. 거꾸로 똑같죠, 그는. 자, 그래서 요 놈은 x가 곧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2다. 요 놈은 곧바로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해서 어차피 제곱에 더하면 변하지 않는 4 더하기 1. 그래서 5가 될 거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우리가 늘 하던 대로 치환을 통해서 해당하는 식을 바꿔놓고 연립방정식을 해서 근을 구하기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가서 181번. 181번은 밑이 주어져 있지 않은 지수 방정식을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밑이 주어져 있지 않은 지수 방정식. 자, 그런데 밑이 이제 미지수로 주어져 있는 지수 방정식인데 특징은 뭐냐면 밑이 x 빼기 1로 똑같다라는 얘기야. 그래 놓고 지수가 다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상황을 딱 두 가지를 생각할 거야. 첫 번째는 당연히 밑이 똑같으니까 누구끼리 같으면 되겠다? 지수끼리 같으면 되니까 지수끼리 같다를 이용하자. 그래서 요렇게 지수끼리 같다랑, 자, 두 번째는 우리는 지수가 다르더라도 밑이 얼마라면, 그렇죠, 1이라면 항상 1의 거듭제곱은 1이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두 값은 같더라. 따라서 두 번째는 x 빼기 1이 얼마다? 1이라는 식으로 두 개를 세운다.
자,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정리하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고요. 당연히 x는 4와 2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x는 마이너스 2랑 4가 되겠고요. 당연히 이쪽에 x는 2가 되는 거야. 그런데 조건상에서도 x는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다라 그랬으니까 우리 누구는 안 된다? 마이너스 2가 안 돼서 당연히 4와 2. 그래서 이 놈을 곱해서 우리는 8이다라고 해주는 문제. 그래서 이번 문제는 밑이 뭘로 주어졌을 때? 미지수로 주어졌을 때 밑이 똑같다면 해당하는 당연히 지수끼리 같거나 밑이 미지수라도 지수가 달라도 밑이 1이면 똑같다라는 걸 이용하는 거죠. 하나만 더 하고 나머지는 풀어볼게요. 그 다음에는 182번, 그 다음 바로 밑에 문제 해볼게. 자, 182번 문제는 푸는 방식을 두 가지로 소개할 건데요. 일단 한번 가장 정석적인 방법을 보자. 자, 방정식의 9x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3의 x 플러스 1제곱 더하기 27의 모든 실근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야. 일단은 첫 번째는 어떻게 풀 거냐면 치환을 해서 풀 건데요. 아, 저놈의 식을 보고 똑같은 식인 3의 x제곱을 t라고 치환할 수 있겠다라는 게 먼저 보여야겠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지수 방정식을 치환하면 범위를 생각해야 돼. 우리 지난 시간에 지수 함수의 치역을 배웠는데 얘는 항상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생각을 해줘야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방정식을 이제 t에 대한 식으로 고쳐보면 9x제곱은 얘가 t제곱이 될 거고 마이너스에 얘가 3의 x 플러스 1제곱은 3 곱하기 3x제곱이니까 얘가 12 곱하기 얼마? t가 되고 더하기 27은 0이다. 따라서 얘가 이제 문제 형식이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고 안 되는 꼴이 나올 거야. 첫 번째는 인수분해가 되는 꼴의 풀이를 보면 당연히 이것처럼 9랑 3에 여기가 당연히 마이너스가 돼서 우리는 t는 얼마랑 얼마다? 9랑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려는 그는 t가 아니라 얘니까 얘가 3의 x제곱이더라. 따라서 당연히 될 수 있는 x는 얼마가 되거나 3의 제곱 2가 되거나 얼마가 되거나 1이 돼서 두 군의 합을 구하라 그러면 얼마다? 3이다라고 구하는 게 첫 번째 방법이더라.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볼게. 자, 만약에 얘가 인수분해가 안 되면 우리는 뭘 보통 접근하냐면 근해 공식 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접근하는데 지수 방정식에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는 거야. 그럴 때 어떻게 하는 거냐면 선생님 원래 구하려는 요 근해 하나를 알파, 베타라 그러면 요 방정식의 두 근해 모양을 3의 알파 제곱과 3의 베타 제곱이라고 둘 줄 알아야 돼. 이게 당연한 거죠. 왜 우리는 요 놈을 지금 t라고 치환했으니까 실제로 요 놈의 t1이라는 근하나를 알파 그리고 t2 근하를 베타라 그러면 결국에는 t1 더하기 t2가 12라는 것을 3의 알파 제곱 더하기 3의 베타 제곱이 10이다라는 식을 세우고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이 27이다라는 식을 세워주는 거야. 문제에서 이제 지수방이 물어보는 것은 두 군의 합을 물어보는데 그럼 여기서 요 놈을 이쁘게 만들면 3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이 27이 되는 거니까 결국엔 내가 알파 베타를 직접 모르더라도 요 놈에 의해서 두 군의 합이 얼마다가 나온다면 3이다라고 구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지수방정식의 치환꼴은 인수분해가 되는 꼴이 있고 안 되는 꼴이 있다. 인수분해가 되면 각각의 근을 직접 t를 구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주면 되지만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접근할 때 그 근의 모양을 해당하는 요 놈에다가 알파는 거, 베타는 걸 이용한 두 근의 합과 곱을 생각하면 보통 요 두 근의 합을 구하라는 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쉽게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나머지 문제 179번. 183번 뒤쪽은 조금 활용인데요. 184 일단 185까지 해볼게요. 아마 못 푸는 문제가 있을 건데 일단은 먼저 해보고 설명을 할게요. 자, 지수부등식은 별건 아니고요. 요런 내용이야. 자, 우리가 예를 들어 a의 m제곱과 a의 n제곱 중에 얘가 더 크다를 풀고 싶어. 밑이 더 크다라는 것을. 근데 얘는 상황적으로 몇 가지 생각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 A가 우리가 만약에 1보다 큰 상황하고 A가 0과의 상황. 우리 두 가지만 고려하면 돼요. 자, 무슨 얘기야? A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우리가 AX제곱이라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당연히 1보다 크니까 이렇게 증가함수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N하고 M는 게 지금 누가 더 크냐면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에 지금 N는 거랑 N는 게 있다라고 봤을 때 요렇게가 되는 상황이겠죠? 그랬더니 지금 요놈하고 요놈의 함수값들이 뭐가 돼? 얘가 A의 N제곱이고 얘가 A의 M제곱이다.
그런데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면 당연히 누가 더 크다? 얘가 더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요 A가 1보다 클 때는 요 부등식에서 그대로 어떻게 되는 거야? 상황이 얘가 M하고 N 중에 누가 더 크다? 당연히 N이 더 크다 라는 게 A가 1보다 큰 상황이고, 당연히 이렇게 감소함수 상황은 어떻게 되겠니? 우리가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감소함수에서는 지금 당연히 N하고 M하고 큰 거를 마찬가지로 똑같이 집어넣으면 M하고 여기가 N이 되는 건데 이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거꾸로 N이고 M이 되겠죠. 그래야지만 요 놈의 A N제곱하고 봤더니 요 놈의 A M제곱 중에 얘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런데 얘는 얘가 더 큰데 얘는 어떻게 큰다? 반대로 크기 때문에 지금 얘는 반대가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지수부등식은 딱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밑이 1보다 크냐 작냐만 중요하다. 당연히 밑이 1보다 크면 증감수기 때문에 해당하는 x값이 크면 y값도 크고 y가 크면 x가 크지만 걔가 감소함수 상황이라면 y가 크면 x는 반대로 x가 크면 y도 반대로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지수함수의 부등식은 얘가 1보다 크냐 작냐, 1보다 크면 그대로 따라가고요 1보다 작으면 반대로 간다만 기억하면 되겠다. 그래서 요것만 가지고 문제를 또 풀어볼게요. 이번에도 근데 거의 다 풀어야 돼요. 선생님 이게 방법이 없어. 니네가 지금 프린트에 풀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전부 다 약간씩 다 독립적인 거라서 선생님이 좀 다 풀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면서 마찬가지로 프린트를 풀면 돼요.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보자. 자, 마찬가지 뭘 하자? 밑을 통일하겠죠? 밑은 3으로 통일해야 되고요. 3분의 1로 통일해야 되고, 그래도 밑이 1보다 큰 게 편하니까 우리 밑을 3으로 통일합시다. 따라서 우리는 요네 3의 몇 제곱? 마이너스 1제곱. 따라서 3의 마이너스 1제곱에 여기가 x제곱 빼기 4가 되는 거고, 얘는 3의 2분의 1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되겠다. 따라서 요 놈을 그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요 놈은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다. 자, 그랬더니 밑이 얼마보다 크다? 1보다 크겠죠? 우리 밑이 1보다 크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대로 비교. 해당하는 지수끼리를 그대로 비교해라. 따라서 요렇게 그대로 비교하는 거다. 자, 그래서 편한 대로 한쪽으로 넘겨주면 되고 양수 처리해서 여기로 넘기고요. x제곱에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이니까 얘는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다. 따라서 안쪽 범위니까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3보다 작다라고 구하면 되겠다. 그래서 들어간 x는 뭐뭐가 되겠다? 0, 그리고 1, 2. 그래서 3개가 되겠다. 만약에 여기서 어떤 친구들은 해당하는 선생님 저는 요 놈을 마이너스로 없앨래요 라고 해서 여기를 3의 마이너스에 x제곱 빼기 4라고 바꿀 수도 있을 거고, 요 놈도 3의 마이너스에 2x 빼기 1로 바꿀 수도 있잖아. 그러면 이번에는 밑이 3의 마이너스 1제곱, 즉 이번에는 3분의 1, 여기도 3분의 1이 되면은 이때는 우리가 지수끼리 부등식을 어떻게 비교하겠다? 반대로 비교하겠다. 그러니까 x제곱 빼기 4가 이번에는 2x 빼기 1보다 작고요.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겠죠? x제곱 마이너스 2x 마삼은 0보다 작으니까 답은 똑같이 이렇게 나올 건데, 그래서 우리는 지수 부등식에서는 지수의 값이 1보다 크면은 그대로 비교하고요. 0과 1 사이 있으면 반대로 비교한다 정도만 기억을 하면 되는 거다. 그래서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니지만 요렇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87번, 187번이고요. 그림 문제 한번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한 문제다. 늘 얘기하지만 이 그림 문제는 식을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림만 가지고 풀어주겠더라. 자, 그래서 우리 뭘 풀 거냐면 fx가 있고요. gx가 있어요. 그런데 저놈의 뭘 구하래요? 해를 구하란다. 당연히 해라는 것은 밑이 얼마보다 큰지 1보다 큰지 1보다 작은지만 보면 될 거고, 얘는 밑이 1보다 뭐하기 때문에 작기 때문에 이 fx랑 gx 중에 이 부등식이 어느 쪽으로 가야 돼요? fx 쪽으로 가는 거 맞아요? 요렇게 지금은 밑이 1보다 뭐하기 때문에 작으니까 요 부등식이다. 자, 그러면 너네는 그래프에서 fx가 gx보다 큰데라는 것은 두 그래프 중에 누가 위에 있는데 fx가 위에 있는 데를 그냥 구하라는 거야. 따라서 여기서 fx가 일명 3차 함수라 그래서 요러한 모양인데, 우리가 아직 3차 함수를 안 배운 친구들도 있으니까 요런 게 지금 3차 함수 모양인데 얘가 더 얘보다 어디에 있는 거? 위에 있는 거. 따라서 우리 위에 있는 데 표시해 보면 요만큼이겠죠? 요만큼이 지금 위에 있는 거고 요만큼이 또 위에
위에 있는 거다. 따라서 그냥 답은 해당하는 X범위는 그래프만 보고 A보다 크고요, 0보다 작다를 적어주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X는 뭐보다 크다? D보다 크다라 그래서 우리는 두 그래프에서 누가 위에 있냐, 크냐라는 것은 얘가 위에 있는 범위를 구할 거고 지금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188번은 지금 뭐 답은 거의 금방 낼 수 있을 거야. 답 한번 내볼까? 188번. 일단은 다들 어떻게 푸는지 몰라도 답은 낼 수 있을 거야. 그래서 한번 답만 내볼게. 188번은. 다들 답은 낼 수 있을 거예요. 답은. 답은 냈죠? 답은 몇 개지, 동규? 2개라고 냈어요. 당연히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거는 뭐가 좀 다르냐면은 해당하는 요 놈은 2고요. 얘는 3이니까 서로 다른 놈의 아무튼 부등식을 지금 풀라는 문제야. 당연히 이런 문제는 당연히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하나가 플러스고 하나가 마이너스 또는 마이너스 플러스를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의 교집합과 마이너스 플러스의 교집합과 2개 이렇게 합집합을 해서 우리가 요 놈을 구하는 게 원래 정석이 되는 거죠. 따라서 위에 거가 지금 플러스라는 것은 2x 마이너스 4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 그리고 얘는 3x 마이너스 27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써주는 거다. 그러면 요 놈은 당연히 2x제곱이 얼마? 2의 제곱 그리고 요 놈은 3x제곱이 3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지금처럼 밑이 1보다 큰 것은 그대로 비교해서 x가 2보다 커나 같다. 요 놈은 어떻게 요 놈도 그대로 비교해서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 2개 당연히 공통이기 때문에 x는 2부터 당연히 3이 돼서 구할 수가 있는 거고. 당연히 요 놈을 어떻게 풀면은 저쪽은 반대로 풀겠죠? 반대로 풀면 요쪽의 부등식은 반대 모양이 요렇게가 나올 거고 그리고 당연히 요쪽은 x가 이렇게가 나올 거니까 당연히 2개의 공통은 없기 때문에 안 돼서 우리는 x가 2와 3이다 라고 푸는 게 원래 정확하게 푸는 방법이야. 근데 아마도 대충 다들 x값을 넣어서 되는 것들을 찾았겠지만 지금은 푸는 방법은 당연히 서로 다른 거에 대해서는 뿔마 또는 맞뿔을 이용해서 풀어주는 게 맞다라는 거죠. 알았죠? 근데 아마 이렇게는 안 풀었죠? 그래서 일단은 얘기를 했어요. 자, 근데 그렇게 안 풀더라도 뭐 괜찮아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89번 해보자. 자, 마찬가지 189번은 이렇게 부등식에 마찬가지 해가 주어졌을 때요. 저 A랑 B를 구하라는 문제다. 당연히 누가 봐도 우리는 저놈을 보고 뭐 할 거다? 치환을 해서 일단 원래 부등식을 구할 건데요. 당연히 A, B가 미지수니까 인수분해가 안 될 거야. 하지만 저놈의 A가 뭐다? 이런 걸 통해서 A랑 B를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아마 조금 센스 있으면 다들 잘 풀 건데 당연히 원래 정석적인 방법은 6분의 1의 X제곱을 일단은 T라고 치환한다라고 접근하겠죠. 그래놓고 지수방정식은 치환항에서 0보다 크다라는 걸 꼭 써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놈은 t제곱에 당연히 마이너스 at 그리고 플러스 b가 0보다 큰 놈의 근을 구했더니 그 놈의 t의 근은 모르지만 누구의 근이 나왔다? x의 근이 나왔다라는 거다. 그러면 우리는 요 놈을 뭘로 고쳐줘야 돼? 요 부등식을 6분의 1의 x제곱은 t의 부등식으로 바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x범위가 마이부터 0이면 얘들아 6분의 1의 x제곱의 범위도 알겠니라는 거죠. 얘는 감소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요 놈을 작은 걸 집어넣을수록 크고요. 큰 걸 집어넣을수록 작아요. 따라서 얘가 뭐 집어넣는 게 가장 작냐면은 0을 집어낸 얘가 1로 가장 작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얼마를 집어낸? 마이너스 1을 집어낸 얼마? 36으로 크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 부등식의 근이 결국 요 놈이 t가 되는 거니까 얼마랑 얼마가 되겠다? 1과 36이 되겠지? 따라서 1과 36의 두 분의 합. 요 놈이 얼마가 되겠냐면 그대로 A가 되는 거고 그리고 1 곱하기 36이 뭐가 되겠다? B가 돼서 A는 37, B는 36이 된다라고 구해서 두 개를 뭐 빼는 문제 정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요 문제는 지금 치환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해가 주어졌지만 그놈을 보고 우리는 저 A, B를 어떻게 추정할 거냐? 아, 얘를 T에 대한 부등식의 근으로 구할 거다. 우리 2차 부등식이 좋으니까. 따라서 요 놈을 해당하는 6분의 1의 X제곱의 범위를 통해서 얘가 T에 대한 근을 가지고 얘의 근이 얘가 되는 거니까 요 놈의 두 근이다를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프린트에다 있을 거다. 자, 그럼 일단은 190번도 한번 일단 직접 해볼게요. 190번, 191번. 아마 틀릴 건데 한번 직접 해볼게요. 알았죠? 둘 다 선생님 틀릴 것 같은데 먼저 한번 해볼게. 다들 2차 부등식을 한참 풀 때는 되게 잘했던 문제인데 분명히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2차 부등식에서 우리 학생이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게 범위가 제한이면 판별식이 아니라 그랬어. 무조건 그래프로 풀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모든 실수에 얘가 성립하는 A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러면 당연히 3x제곱을 t라고 치환하면서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제한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 문제는 t제곱에 마이너스 3t 더하기 a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를 풀라는 문제야. 이렇게 이제 미지수 a가 이렇게 따로 있을 때는 a 빼고 나머지를 넘겨주는 게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가장 간단한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 거냐면 요 2차 함수를 그린 다음에 요 범위 내에서 항상 요 a라는 값이 얘보다 뭐 할 조건? 크거나 같을 조건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요 놈만 그리자라고 얘기해. 당연히 요 놈의 그래프경을 완전 제곱을 우리 2차 함수를 그릴 거고 t-2분의 3의 제곱에 더하기 얼마? 4분의 9가 되는 거니까 얘는 위로 볼록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2분의 3, 얼마? 4분의 9가 되기 때문에 범위가 얼마보다 큰 거야? 0보다 큰데 0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다 0을 집어넣으면 0이 되는데 얘보다 큰 거니까 요만큼 내에서 항상 누가 더 크거나 같다? A가 크거나 같다니까 아 A가 그대로 여기 있으면 되겠구나. 따라서 A는 항상 얼마보다 크거나 같다? 4분의 9보다 크거나 같다를 적어주면 답이죠. 아마 요 문제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라도 답이 똑같이 나오는 유형이더라.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건 이 0이라는 게 여기 있을 수도 있고 항상 여기 있을 수도 있다 보니까 답은 그놈에 따라 달라지니까 항상 그래프 그려서 풀라고 했죠. 그래서 항상 판별식이라는 것은 범위가 제한이 되어 있지 않은 데서만 쓰는 거고 범위 제한은 무조건 그래프로 푸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밑에 것도 똑같죠. 이 문제도 우리 다 프린트에 있어요. 그 다음 밑에 문제도 보면 요것도 아무 생각 없이 판별식이 0이다 그래서 답이 우연적으로 나올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으니까 그 상황을 어떻게 고려할 거냐라는 문제입니다. 자, 풀이 방식은 지금하고 똑같아요. 자, 일단은 뭐 하겠다? 2x제곱을 t라고 치환하겠다. 범위는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요놈의 방정식은 t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kt에다가 더하기 16이 0이 되는 거고 아, 얘도 판별식 때는 되는구나. 자, 왜 그러냐면 요렇게 지금 k가 요 t 앞에 붙어 있을 때도 어떻게 한다? 요 놈을 넘겨서 t제곱 더하기 16과 2kt의 위치 관계를 풀라고 얘기해요. 요렇게. 그러면 얘가 t제곱 더하기 16이라는 것은 당연히 0,16 지나는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가 되는 거고 2kt라는 것은 어디를 지나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얼마인 2k인 직선이 되는 건데 우리는 0보다 큰 데만 생각하는 거니까 그래프는 여기만 고려해서 얘랑 결국 얘랑 몇 점에서 만날 조건? 한 점에서 만날 조건. 한 점에서 만나니까 해당하는 요 점을 지나서 얘랑 딱 뭐 할 조건이야? 접할 조건이니까 얘도 그냥 판별식을 써도 되는 구성이 되는 거 맞네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 놈의 근을 구한다는 거고 접할 때는 거니까 결국 그냥 판별식이 0이들 찾아도 지금은 그림상 되겠다. 그래서 이제 순서는 아무 생각 없이 판별 쓰는 거나 그림을 그려놓고 접하는 상황에 맞춰서 판별 쓰는 건 완전 다른 거다. 따라서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이 돼야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K제곱은 16이니까 K는 뿔만 4지만 당연히 K는 양수 기울기만 되는 거니까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K에다가 이제 다시 얼마를 집어넣어? 4를 집어넣으면 얘가 마이너스 8T가 되겠고 인수분해에 대한 완전 제곱으로 T는 얼마가 나올 거다? 4가 나오겠죠. 하지만 T가 아니라 우리는 X를 구할 거니까 얘가 2의 X제곱이니까 만족하는 X는 얼마가 되겠다? 2가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는 오직 하나의 실근은 알파는 2가 되는 거고 K는 4가 돼서
두 개를 더하면 얼마다? 6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야. 그래서 항상 우리 이제 지수 방정식도 똑같아. 우리 한참 2차 부등식 2차 방식 풀 때도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범위가 제한이면 판별식만 때리면 안 돼요. 항상 그림을 가져놓고 이 만족하는 조건이 뭔지를 찾고 나서 그 다음에 접하는 조건, 판별식 이런 걸 쓰는 거지 처음부터 그냥 냅다 파면서 우연적으로 답이 나올 때도 있지만 분명히 틀릴 때가 온다고. 그래서 대세 똑같아요. 판별식 쓰면 안 돼요. 알았죠? 자, 그 다음에 192번. 자, 192번은 미치 미지수인 지수 부등식 풀기. 자,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의 합을 구하라. x는 근데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 뭐가 주어져 있지 않아? 밑이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해당하는 지수 부등식을 풀 때는 내가 스스로 밑을 정하는 게 포인트가 되는 거야. 즉, x가 0과 1 사이라. 그리고 x가 얼마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 그리고 간혹 가다가 요게 등호가 들어갈 때는 x가 얼마인 것도 따져주면 되냐면 1인 것도 따져주긴 하는데요. 당연히 요 놈은 x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1의 거듭제곱과 1의 거듭제곱은 클 수가 없으니까 1은 빼주는 거야. 그런데 저게 등호가 있을 때는 1도 보통 들어갈 수도 있더라. 따라서 요걸 해보면 자 0과 1이면 밑이 0과 1이니까 부등호를 어떻게 한다? 반대로 가는 거야. 그래서 이번에는 x 빼기 12 4x 마이너스 x제곱보다 작다가 되겠고 당연히 x가 1보다 크면 요 부등식만 반대로 되겠죠? 그래서 한쪽만 실제로 풀어주면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풀 거냐면 얘와 얘 공통을 구할 거고 얘랑 얘랑 공통을 구해서 두 개를 합으로 구하는 게 우리가 풀 답이 되는 거다. 따라서 요 놈은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보다 크다니까 5y에 여기가 마이너스. 그래서 x가 마이보다 작다라 x가 5보다 크다야. 자, 그런데 요놈과 요놈에 우리 뭘 해야 된다고? 공통을 해야 되는데 해당하는 공통이 있더라 없더라? 없기 때문에 요쪽은 아예 그냥 안 된다가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쪽은 요놈이랑 부등식이 정확히 반대겠죠? 그래서 그냥 답을 곧바로 써보면 x 범위는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부터 5가 될 거다. 따라서 우리는 요놈과 요놈의 무슨 범위? 공통 범위가 되는 거니까 x는 얼마보다 크고 1보다 크고 얼마보다? 5보다 작다라고 해주면 되는 것 같다. 그래서 x범위는 1부터 5라고 할게요. 자, 그래서 요 문제 방정식 부등식 하나 다 해볼게요. 자, 반지의 길이가 r인 도선에 세기가 I인 전류가 흐를 때요.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 세기를 B라고 하면은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이 관계는 당연히 선생님 잘 몰라요. 뭐 세기, 거리, 이것도 세기. 얘는 도선의 세기, 수직거리, 자기장 세기다. 그리고 K는 상수라고 나왔다. 자, 전류의 세기 I0가 일정할 때 반지의 길이가 R1인 지금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 X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 자기장 세기를 B1 반지의 길이가 3R1인 원형도선의 중심에서 수직거리가 3X1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B2 얘를 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뭐 정말 별거 아니라 B2랑 B1을 구해서 서로 그냥 나누라는 문제네. 따라서 그냥 각각을 구해놓고 나눠주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쭉쭉쭉 그냥 써주면 되겠죠. B1부터 구하자. 자, 여기가 2에다가 당연히 X1의 제곱에다가 더하기. 해당하는 지금 반지의 길이도 R1. 그럼 R1의 지금 제곱에 2분의 세제곱이고 그리고 K는 상수니까 두고요. 요 놈이 I0 그리고 여기가 R1의 그냥 제곱이 되겠다를 어떻게 써준 거야? 다시 미안해. 해당하는 요렇게 써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 썼네. 자, 그래서 여기가 다시 2 X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에 2분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가 K I0의 그리고 R1의 제곱이다. 그냥 시킨 대로 써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써보면은 반지의 길이가 이번에는 3R1 수직거리가 저거니까 여기다가 B2는 2 여기가 3X1의 제곱 더하기 그리고 3R1의 제곱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써주고요. 여기에 2분의 세제곱 그리고 요 놈은 K에다가 지금 요 놈이 뭐지? 뭐라고 적혀 있지? 뭐 나와 있는 게 없나?
일정하네. 요건 I0 똑같고, I0 똑같고, 여기가 3R1의 지금 제곱이다. 그래서 말 그대로 뭐 식은 뭐 엄청나게 복잡해 보이지만, 결국엔 요 놈을 뭐 하라는 문제냐면, 계산하는 문제가 될 거다. 자, 그래서 계산하게 되면 뭐 똑같은 거 일단은 지워주고, 요거 똑같고요, 요거 똑같고 지워지고요. 당연히 요거 지워지면 여기에 이제 9만 남는다라고 알 수가 있더라. 이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결국에는 요 놈이 지금 이제 분모로 가고 얘가 이제 분자로 넘어가서 여기 9에다가 당연히 x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의 2분의 세제곱이고, 요 놈을 당연히 계산하게 되면 9x1의 지금 제곱, 9x1의 제곱에 더하기 9r1의 제곱이 2분의 3제곱이다라고 적을 수가 있겠죠. 정말로 말도 안 되는데 가끔씩 우리 친구들이 진짜로 너네가 말도 안 될 건데 2분의 3을 하나씩 갑자기 주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게 진짜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런 애들이 있어. 돼, 안 돼? 안 되는 거 알죠? 근데 진짜 이게 뭐냐면 갑자기 다들 당황을 하니까 이게 어떻게든 답은 내고 싶고,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런 게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A 더하기 B의 제곱을 갑자기 어느 날 오늘부터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쓰는 거잖아. 이게 말이 안 되는데도 갑자기 이런 친구들이 있다. 따라서 이제 당연히 이놈을 계산하는 방법을 얘를 뭘로 묶어주고 9로 묶어준 다음에 x1의 제곱 더하기 r1의 제곱이라 그러고, 거기 전체 2분의 3제곱이니까 2분의 3을 얘랑 만나서 9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x1의 제곱 r1의 제곱의 2분의 3제곱이 돼서 지금 요 놈과 요 놈을 그냥 똑같다라고 이렇게 약분해 줘야겠죠. 그래 놓고 얘가 3의 얼마기 때문에 제곱이니까 3의 제곱의 2분의 세제곱, 그러니까 여기가 3의 세제곱이니까 답은 3의 세제곱분의 요거 3의 제곱이 되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답은 그냥 얼마냐면 3분의 1이다라고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우리 학생들이 잘하다가 이런 이제 지수법칙을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짓을 가끔씩 할 때가 있다. 이런 걸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9로 묶어주고 요 놈을 하나씩 준 다음에 그냥 자연스럽게 계산해주는 문제다. 그래서 다들 평소엔 잘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이런 실수를 발휘할 때가 있거든. 자, 그 다음에 194번도 하고요. 너네한테는 그 프린트에 있는 거 시켜볼게요. 자, 불순물을 포함한 어떤 물질의 여과기를 한 번 통과할 때마다 통과하기 전에 불순물량의 80%가 제거가 된다고 한다. 이 물질에 포함된 불순물의 양이 처음 불순물량의 0.61%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이 여과기를 최소 몇 번 통과시켜야 되는지를 구하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요? 원래 어떤 지금 불순물 양이 있어, 최초에. 그런데 얘가 한 번 통과할 때마다 80%씩 제거가 되는데, 결국에는 이 물질에 포함된 불순물의 양이 처음 불순물의 양의 0.16% 이하가 되도록 하려면 여과기를 최소 몇 번 통과하는지 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이제 0.8의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지 0.2의 거듭 제곱을 해야 되는지 항상 생각을 해주는 거야. 주어져 있는 퍼센트를 보고 얘를 그대로 80%를 이용해야 되는 게 맞은지 20%를 이용해 항상 결정을 해줘야 돼. 그럼 얘는 80%가 제거가 되는 거고, 나는 구하려는 게 불순물의 양을 구할 거니까 우리는 한 번 통과할 때마다 남은 양 얼마? 20%가 남으니까 여기다가 0.2의 n제곱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니? 요거 이렇게 해줘야 된다. 그래서 이 문제 항상 중요한 거는 주어져 있는 퍼센트를 보고 그 80%를 이용해야 되는 문제인지 나머지 쪽 20%를 이용해야 되는지 문제를 읽어줘야 돼. 알겠죠? 얘는 80% 제거니까 남는 양. 자, 그랬더니 이 놈이 얼마? 원래 양의 몇 퍼센트? 0.16%다. 0.16%를 우리는 뭘로 써줘야 돼? 분수로 써줘야 돼. 그러면 0.16%는 뭐라고 써줘야 되겠니? 얘가 100분의 0.16이 우리는 요게 0.16%를 분수로 쓴 거죠. 그러면 얘는 다시 한 번 더 요거가 100분의 16이니까 여기가 만분의 얼마가 돼? 16이 우리는 요게 0.16%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우리는 요 놈의 뭐 이하가 되겠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따라서 똑같은 A는 지워지고요. 0.2는 분수로 5분의 1. 따라서 5분의 1의 n제곱과 우리는 만을 16을 만분의 16이죠. 만분의 16이 얼마냐면 625분의 1이라면서. 자,
그래서 얘가 625분의 1일 거야, 아마도. 맞냐? 16 곱하기 625가 만 아니야? 맞겠지? 좋아요. 자, 그래서 요놈이 625다. 따라서 요놈이 5분의 1의 몇 제곱이 되기 때문에 4제곱인가요? 얘가 4제곱이기 때문에 우리는 n의 값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너네 아마 프린트에 마찬가지 요거. 자, 이번에는 로그 방정식 가보자. 자, 다음에 방정식을 풀어라. 즉 x근을 구하라는 거죠. 당연히 로그 방정식 핵심은 밑을 통일시키라는 게 당연히 첫 번째 포인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뭘가 중요하냐면 무조건 우리는 로그라는 것은 진수 조건, 정의역이 되게 중요하다. 따라서 항상 로그 방정식 풀 때는 진수 조건을 써놓고 시작을 해야 돼. 따라서 x 더하기 3이 0보다 크다. 3x 더하기 13이 0보다 크다라 그래서 x가 마3보다 크다와 x가 마이너스 3분의 13보다 크다에 두 개 우리는 뭐 공통이 되는 거니까 x는 얼마보다 마3보다 크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해를 구하겠다라고 적어주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하면 돼? 말 그대로 밑을 맞춰줘서 해당하는 요 앞에 2는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요 2를 요렇게 올려서 우리는 결국에는 밑을 통일된 진수끼리 같다를 이용해서 풀 거야. 따라서 요 놈은 제곱이고요. 여기가 로그 2에 3x 더하기 13이고 우리는 밑이 똑같으니까 진수끼리 같다라는 방정식을 풀 거다. 따라서 x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9는 얘가 3x 더하기 13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4는 0이 돼서 해당하는 x근은 4와 1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러면 x근은 얼마랑 얼마다? 1하고 마이너스 4가 되겠더라. 그런데 x는 뭐보다 커야 되니까 마이너스 3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만족하는 근은 1만 있다라고 해주는 거야. 그래서 로그 방정식은 별다른 거 없고요. 밑을 통일한 상태에서 항상 진수 조건에 의해서 내가 구한 근을 써줘야 돼. 아마 지금 들으면서 설마 이런 실수를 하겠냐라고 하겠지만 내가 아무리 이렇게 1번의 진수 조건 쓰더라도 우리 학생들은 요거를 쓰지 않고 다들 자신만만하게 방정식의 근을 구해서 나중에 내가 뺄 거라고 생각하지만 막상 시험 때 거의 못 빼요. 이거. 그러니까 꼭 이걸 내가 쓰라고 강조하지만 우리 학생들은 나는 절대로 실수 안 해. 라고 해서 방정식을 풀고 마지막에 안 빼. 그리고 틀렸다라 그러고 얘기하겠죠. 실수라고. 하지만 항상 진수 조건 써놓고 해야 돼. 로그 방정식은. 근데 몇십 년을 가르쳐도 이거 실수해 애들. 처음부터 쓰지 않는 애들. 자기는 절대로 안 틀리는데 평생 안 틀려요. 시험 때 하다 보면 이제 실수가 또 하는 거죠. 자, 계속 해볼게요. 196번. 자, 로그 9의 x제곱 더하기 로그 x의 27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하란다. 이번에 특징도 뭐가 있냐면 미지수가 진수에도 있고요. 밑에도 있다라는 거야. 우리는 그러면 밑 조건과 일단은 진수 조건에 의해서 일단은 x의 범위부터 구해줘야 되는 거다. 따라서 x는 우리가 밑에도 있기 때문에 쟤는 0보다 크고 중요한 거는 뭐가 되면 안 된다? 1이 되면 안 된다가 우리는 밑 조건이라고 얘기했죠. 따라서 x는 0보다 크고 1이 되면 안 된다. 그러면 당연히 요 놈은 x제곱은 자연스럽게 x가 0보다 크니까 진수 조건에 성립할 거니까 요 조건만 쓰면 되겠다. 항상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쓰고 시작을 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밑을 통일시킬 건데요. 얘는 밑이 9인데 요 놈은 x가 되겠더라. 따라서 우리는 요 놈을 뭐 할 거냐면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꿔서 밑을 통일할 건데 우리는 밑을 얼마로 맞출 거냐? 지금 보면 요 놈이 9, 27이란 것은 다 3의 거듭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렇게 3의 거듭제곱이라 써놓고 해당하는 요 2와 2는 나오면서 지워질 거고 됐어요? 그리고 요 놈의 3은 앞으로 튕겨져 나올 거다. 그러면 앞에 거는 당연히 로그 그냥 3의 x가 되는 거고 저기는 3이 앞으로 튕겨져 나간 상태에서 해당하는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꾸면 우리는 뭐가 되겠다? 역수가 되겠다라는 게 로그의 성질 중에 있었죠. 따라서 요렇게 더하기 4다라고 4는 0이라고 식을 바꿔줘야 된다. 뭔지 알겠어요? 밑과 진수를 자리를 바꿔서 써줬더라.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할 거냐면 로그 3x를 전부 다 식에다가 곱할 거다. 그럼 여기다가 로그 3x를 곱하면 그것은 로그 3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야. 우리는 항상 로그
3x의 그냥 제곱과 전체 제곱을 헷갈리면 안 되는 거야. 얘는 결국에는 요게 로그 3x 더하기 로그 3x인 로그 3x가 두 개인 게 요렇게 제곱인 거고, 얘는 로그 3x랑 로그 3x를 곱한 전체 제곱이다. 그래서 두 개는 다른 거니까 또 같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요 놈이고, 요 놈에다가 로그 3x를 곱하면 당연히 로그 3x 곱하기 4 더하기 로그 3x 곱하면 3이 되겠다.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해가 된다. 3과 1에 여기가 플러스가 돼서 해당하는 로그 3x라는 놈은 얼마거나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1이거나 마이너스 3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는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되냐면 로그 3x가 마이너스 1 된가 마이너스 3 되는 것을 찾아야겠다. 자, x는 뭔지 알겠니? x가 얼마면 마이너스 1 되고 x가 얼마면 마3이 되겠는지를 구할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서 우리는 로그와 지수의 관계를 바로 갈 줄 알아야 돼. 기억해요? 저렇게 쓰면 x는 뭐라고 하죠? 3의 마이너스 1제곱, 우리는 저놈을 로그를 지수로 바꿨다가 되는 거고, 또는 로그 3x가 마3이다. x는 3의 마이너스 3제곱, 이렇게 해서 만족한 x는 3분의 1과 얼마가 되겠다? 27분의 1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다가 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3분의 1과 27분의 1을 또 뭐 하는 문제냐면 곱하는 문제. 답은 81분의 1이 나올 거다. 자, 그런데 계속해서 똑같아. 얘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지금은 되는 문제지만 인수분해가 안 될 수도 있어. 자, 인수분해가 안 되면 어떻게 풀 거냐면 이번에는 요 방정식의 두 근의 모양은 우리가 방금 결국엔 로그 3x를 마일과 마3이라고 하듯이 결국에는 내가 구하려는 모양은 이 모양이야. 그러니까 요 놈의 두 근을 로그 3의 알파랑 이번엔 로그 3의 베타로 두겠다라고 접근해 주는 거야. 그러면 요 놈의 두 군의 합과 두 군의 곱을 적어보면 요렇게 얘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4고 얘가 지금 3이 되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우리가 구하려는 두 군의 곱이라는 것은 알파 곱하기 베타인데 얘가 위에 줄에서 나오니 아랫줄에 나오니 보면 윗줄에서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줘야 된다. 로그의 더하기는 진수끼리 뭐가 되는 거니까? 곱이 되는 거니까. 따라서 얘가 로그 3의 알파 베타가 우리는 이제 요 놈을 지수로 바꿔보면 알파 베타는 뭐가 되겠다? 3의 마이너스 몇 제곱? 4제곱이 돼서 마찬가지 아까랑 동일한 81분의 1이라는 답을 인수분해가 되면은 마찬가지 인수분해에서 구하면 되겠고, 인수분해 안 되면 여기서 근과 계수 관계를 쓸 건데 이번에는 저 로그 방정식의 두 군의 모양을 로그 밑에 알파, 로그 밑에 베타라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군의 합이 마찬가지 마이너스 a분의 b, 두 군의 곱이 얘인데 보통 로그 방정식에 뭘 물어보냐면 두 군의 곱을 물어본다. 아까 지수 방정식에선 두 군의 합을 물어봤고요. 로그 방정식에선 두 군의 곱을 물어보는데 두 군의 곱은 여기서 요 방정식의 두 군의 합에서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온다라고 알아줘야 된다. 그래서 인수분해가 되는 풀이랑 인수분해가 안 될 때 푸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본 거다. 자, 그 다음에는 199번으로 넘어갈게. 199번으로 199번. 자, 그 다음에 199번. 자, 마찬가지 199번은 자, 밑이 마찬가지 미지수 그리고 진수끼리가 같을 때 모든 x의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다. 자, 이제 어떻게 푼지 알겠죠? 일단은 뭐가 같다? 진수가 똑같고 밑이 다르더라. 그런데 무슨 생각을 먼저 무조건 해야 된다고? 아무리 급해도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을 써주고 시작을 하겠다는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진수 조건에 의해서 x 빼기 2는 0보다 크다라. 그리고 2x제곱 더하기 1은 0보다 크다라. 2x제곱 더하기 1이 1이 아니다라. 그리고 7x 더하기 5가 0보다 크다라. 7x 더하기 5가 1이 아니다를 꼭 써줘야 된다. 지금도 알겠지만 되게 쓰기 귀찮죠. 하지만 이 조건을 빼먹는 순간 마지막에 답을 낼 때 틀린다라는 거다. 따라서 얘는 x가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고. 당연히 2x제곱 더하기는 원래 0보다 크다니까 이거는 항상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1이 지워지면 2x제곱이 0이 아니다. 즉 x가 지금 0이 아니다가 되는 거고, 요 놈은 x가 마이너스 7분의 5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요것은 x가 뭐가 아니냐 마이너스 7분의 4가 아니다가 되는데, 다행히 지금은 요 진수
조건에 의해서 요놈이 전부 다 카바가 들어가는 거니까 당연히 요놈은 x가 2보다 큰 것만 구하면 되겠다. 자, 그래 놓고 이제 뭐더라? 진수가 똑같다. 그럼 뭐가 똑같아야 된다? 밑이 똑같아야겠다. 따라서 2x제곱 더하기 1과 7x 더하기 5가 같다라.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는 이번에는 밑이 서로 다르더라도 요 진수가 얼마면 무조건 같겠니? 1이 된다면 로그의 1은 얼마니까? 0이 되는 거니까 x 빼기 2가 1일 때는 항상 두 개가 같다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요 놈의 x는 3이 되는 거고 요 방정식만 풀어서 2x제곱 마이너스 7x 마사는 0이 되기 때문에 여기가 2와 1에다가 여기가 인수는 안 되나? 4와 여기가 1에다가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요놈의 x는 4라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지만 우리는 진수 조건에 의해서 2보다 커야 되니까 요게 안 돼서 되는 x는 3과 4가 돼서 모두 다 더한 거니까 얼마다? 7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내가 방금 안 푼 197번하고 198번 두 개만 풀고 쉴게요. 자, 이번에는 200번 해보자. 200번. 자, 다음에 방정식을 또 풀라는 얘기가 나왔다. 봤더니 x의 로그 5x제곱은 25x를 풀면이라고 해. 근데 봤더니 요놈이 여기는 x의 거듭제곱 25x 알겠지만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는 문제가 되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얘를 둘 다 진수라고 생각을 할 거고 우리는 여기다가 뭘 씌울 거냐면 똑같이 밑이 5인 로그를 씌워서 저 방정식의 모양을 로그 5의 x의 로그 5의 x제곱은 얘가 로그 5의 25x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래는 누구랑 누가 같다? 얘랑 얘랑 같다라는 식을 해당한 로그 5라는 걸 씌워서 일단 식 자체를 변형해야지만 풀 수가 있는 문제다. 따라서 요 미추라는 로그를 이렇게 씌워주는 거야. 자, 그러면 요 놈의 로그 5x는 뭐 할 수가 있다? 로그 성질에서 앞으로 튕겨져 나가면 얘는 로그 5x랑 로그 5x의 곱이 되는 거니까 얘를 로그 5x의 전체의 제곱이라고 들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는 곱하기는 우리가 로그의 곱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은 더하기로 쪼갤 수 있으니까 로그 5의 25 더하기 로그 5의 x라고 바꿀 수가 있다. 그런데 로그 5의 25가 얼마가 되는 거야? 5의 제곱. 그래서 이놈이 2가 되겠더라. 따라서 이놈을 넘겨서 로그 5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로그 5x 마이너스는 0이 될 거고요. 요놈은 원래는 좀 초볼 때는 당연히 로그 5x를 t라고 치환하듯이 해서 2차 방정식으로 풀어야 됐지만 하지만 요 정도는 그냥 요놈이 2와 1에 여기를 마이너스라고 해서 저 로그 x를 t처럼 생각해서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따라서 로그 5x는 얼마거나 마이너스 1이거나 2가 돼야겠다는 거죠. 따라서 x는 얼마냐? 5의 마이너스 1제곱과 5의 제곱이 돼서 그는 5분의 1과 25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다. 따라서 지금처럼 해당하는 로그 방정식에서 직접 풀 수가 없을 때는 해당하는 요 진수끼리 같으니까 양변 로그 씌워도 같으니 해당하는 요 미치나 로그를 이용해서 식을 좀 변형을 한 다음에 우리가 아까까지 풀었던 로그에 대한 2차 방정식처럼 풀어주면 되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에는 201번은 직접 할 거고 202번으로 가면 202번 문제는 올해 다산고 고2 시험에 나왔던 문제인데 이게 학교 시험 문제랑 아예 숫자도 똑같은 문제네. 지금 보니까 이 문제가 이제 다산고에서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나왔는데 되게 많이 못 풀었어. 이거의 답을 학생들이 이게 별것도 아닌데 너네는 잘하지만 고2 되면 못해지는 게 하나가 나왔거든. 그래서 못 풀었다. 이게 무슨 얘기 한번 해보면 자, 다음 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y에 대하여 2x 더하기 y를 구하라.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뭘 구하라? 정수 xy 구하기로서 일명 부정방정식이야. 우리가 당연히 고등학교 1학년 때 한참 할 때는 부정방정식을 잘 풀죠. 그런데 고2만 가더라도 저 부정방정식의 근을 구하라 그러면 갑자기 찍어요, 학생들이.
분명히 그 전까지는 부정방정식의 모양을 이쁘게 만들어서 풀었다면 2학년 되면 찍는다고. 무슨 얘기인지 문제 풀면서 해볼게.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항상 진수 조건을 먼저 생각을 해줘야 돼. 혹시나 그 근을 제거할 수가 있어야 되니까. 따라서 요 놈이 0보다 크다, 요 놈이 0보다 크다, 요 놈이 0보다 크다, 요 놈이 0보다 크다라 그러면 당연히 요 놈에 의해서 11-2x가 0보다 커야 되니까 당연히 x는 요렇게 돼서 x는 얼마보다 5.5죠. 2분의 11보다 작아야 되고 마찬가지 얘가 0보다 크다라 그러면 x가 6보다 아마 작다가 나올 거야. 따라서 두 개 공통이니까 당연히 요 놈만 되겠고 자, 요 놈도 얘가 0보다 크다, 얘가 0보다 크다라 그러면 5-y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y는 5보다 작다가 되겠고요. 당연히 여기는 4보다 작다가 되겠죠. 따라서 두 개 공통이니까 얘가 되겠죠. 자, 그래놓고 당연히 요 놈은 밑은 다 얼마로 생략으로 같은 거야? 10으로 갖다 생략인 거고요. 그러면 요거 빼기는 나누기라 그래서 당연히 어렵지 않게 여기 6-x 여기가 11-2x의 로그랑 당연히 요것도 로그에 같아요. 4-y분의 5-y랑 같다라는 당연히 방정식 세우는 거다. 따라서 우리는 누구끼리 같다? 그냥 진수끼리 같다를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죠. 따라서 요거는 지우고요. 우리 이거 같다니까 크로스 곱합시다. 자, 크로스 곱하면 전원 곱해서 44-11y에 마이너스 8x 더하기 2xy는 같아요. 요놈도 크로스 곱하면 30-6y에다가 마이너스 5x 더하기 xy. 자, 한쪽으로 몰게요. 그러면 xy에다가 마이너스 3x에다가 마이너스 5y에다가 플러스 14는 0이다라는 당연히 식 하나만 나올 거다. 그럼 이제 뭘 구하라고요? 얘를 만족하는 뭐 구하기? 정수 xy 구하기. 너네는 잘하죠.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방향이 저번 시험법인가요? 요거 이제 부정방정식 만드는 방법이니까.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요 놈을 곱하기 꼴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은 요 놈을 x로 하나 묶어주고 y 빼기 3 써주고 그래 놓고 요 놈을 y 빼기 3으로 묶기 위해서 여기를 마이너스 5에다가 y 빼기 3을 딱 때려놓고 그럼 여기가 플러스 15인데 요 놈이 되려면 마이너스 1을 때려줘서 요 놈을 묶어주면 x 빼기 5와 y 빼기 3의 곱이 얘가 넘어가서 1이 돼야 된다. 따라서 곱한 게 1이니까 둘 다 11이거나 둘 다 얼마인 거? 마이너스 1인 근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겠죠. 따라서 둘 다 11이면 요 놈을 만족하는 1은 x는 5가 되는 거고 요 놈은 얼마가 요 놈이 6이 되는 건가? 요는 6이 되는 거고 요 놈은 얼마가 되냐면 지금 4가 되는데 그게 조건에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얘가 마이너스 1 되는 거와 마이너스 1 되는 것을 찾아줘야겠다. 따라서 x는 마이너스 1 되려면 4가 되겠고 그게 조건에 맞으니까 괜찮고 얘가 마이너스 1 되려면 요 놈은 2가 돼야겠더라. 그래서 x는 4, y는 2가 돼서 요 놈의 2배 8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10이라고 하는 거다. 알겠지만 이제 실수하는 요소가 되게 많겠죠. 일단은 진수 조건을 때리지 않았다면 당연히 그에 해당하는 x, y, 특히 부정방정식이죠. 이게 아마 까먹을 것 같죠. 고2 되면. 이미 너는 그런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고등학교를 할 때는 부정방정식을 엄청 연습을 해서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막 풀다가 고2 되면 이게 이제 새까맣게 까먹어야죠. 이제 이거 엑셀 찍기 시작하자고. 그때부터 이제 시험 이게 오래 걸린다. 그래서 딴 것보다는 선생님 이제 부정방정식이 고난이도로 갈수록 항상 되게 중요한 문제니까 이런 부정방정식 푸는 거는 좀 까먹으면 안 돼요. 항상 이렇게 곱하기 꼴로 만드는 거. 그리고 진수 조건 만약에 안 따졌다면 여기 가서도 아마 6 때리고 4 때리는 게 거의 100%죠. 주관식이었으면. 그러니까 항상 진수 조건 그리고 부정방정식 이런 것들을 너네가 생각을 해줘야 되는 거다. 자, 일단은 201번도 잠깐 한번 풀어볼게요. 201번은 직접 한번 풀어볼게요. 자, 로그 부등식을 풀어보자. 자, 203번. 자, 다음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 x에 뭘 구할 거냐면 합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일단은 특징이 뭐냐면
일단은 얘는 밑이 서로 뭐 하냐면 다르니까 밑을 맞춰줄 거고 해당하는 요 놈이 지금 x 빼기 1, 7 빼기 x 진수가 있으니까 진수 조건도 때려야 된다. 항상 로그 방정식이든 부등식이든 진수 조건은 똑같이 가야 돼. 따라서 우리는 x 빼기 1이 얘가 양수가 돼야겠고요. 7 빼기 x도 양수가 돼야 된다. 따라서 x는 1보다 커야 되고요. 얼마? 7보다는 작아야겠다가 일단 진수 조건이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면 밑을 통일시키자. 밑을 얼마로 통일할까요? 3으로 통일할까요? 3분의 1로 통일할까요? 라는 얘기가 되겠죠. 내가 지금 얼마로 통일할 거냐면 요 놈이 지금 x 빼기 1에 마이너스 지금 1제곱이야.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제곱을 내가 없앤다라는 것은 마이너스를 앞으로 주고 여기다가 준다면 요 놈의 밑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어야 돼. 2 그리고 로그 저 마이너스를 여기다가 주면 요렇게가 되고 얘가 x 빼기 1 그리고 로그 3분의 1에 7 빼기 x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해당하는 선생님이 요 놈의 마이너스 1제곱을 여기 줬다가 여기 줬다 이렇게 갈 수도 있겠다. 또는 밑을 3으로 바꾸고 싶으면 당연히 요 놈을 3의 마이너스 1제곱 마이너스 앞으로 나왔다가 요쪽으로 줘서 지워지면서 얘를 7 빼기 x분의 1로 바꿔도 전혀 상관이 없는 거야. 풀이 방법은 뭐 상관이 없어요. 자, 요렇게 이제 바꾼 이유는 마찬가지 그러면 요 2는 요렇게 올려서 제곱이 되고 자 밑이 얼마보다 작냐면 1보다 작은 로그 부등식을 풀어나가 되는 거다. 얘도 우리가 아까 지수 부등식에서 어떻게 했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원래가 증가함수니까 크면 크다가 되고 얘가 감소할 때면 크면 작대로 바뀐다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 밑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감소함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는 큰 거와 작은 게 있다면 마찬가지 얘가 큰데 얘가 더 큰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로그 부등식도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비교하는 거고 만약에 밑이 0과 1 사이에 있으면 지금 얘가 더 크지만 진수끼리 부등식은 어떻게 했냐면 반대로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밑이 1보다 작으니까 이 진수끼리의 부등식을 반대로 가서 요 놈을 풀어주면 되겠더라.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로그 부등식도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비교하기 밑이 마찬가지 0과 1이면 진수끼리 반대로 비교하기가 되는 거다. 따라서 그냥 계산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에 여기가 7 빼기 x 그 다음에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보다 크다. 3과 2에 여기가 마이너스가 돼서 x는 얼마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고요. x가 3보다 크다가 되는 거다. 그런데 우리는 요 놈과의 무슨 집합? 공통집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답은 x가 3보다 크고요. 얼마? 7보다 작다를 해주는 거다. 그래서 x범위 x가 되는 거는 4 그리고 5, 6 그래서 더해서 15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번에는 밑을 통일하고 나서 밑이 1보다 크냐 밑이 0과 1 사이인지만 고민해주면 되는 거다. 자, 그 다음은 205번 가볼게. 205번 풀고 204랑 206은 직접 좀 맡길게. 자, 205번 가보자. 자, 로그에 여러 가지 있는 정수 x근 구하기. 이거는 이게 우리가 이미 한번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 번 더 나오니까 한번 해볼게. 자, 다음 로그 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할 건데 로그에 로그로 돼 있다. 그랬을 때 얘를 만족하는 정수의 개수를 구하라. 일단은 가장 특징은 진수 조건을 따져야 돼. 근데 여기서 진수 조건을 어떤 진수를 보는 게 맞냐면은 요 놈의 진수를 보여야 돼. 요거 가장 겉에 있는 요 놈의 진수가 얼마보다 크다? 0보다 크다를 먼저 적어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가장 겉에 있는 진수가 0보다 크다를 먼저 해결해 줘야 돼. 자, 그럼 마찬가지 어떻게 풀 거냐면 얘가 마찬가지 밑이 얼마보다 큰 1보다 큰 로그 부등식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요 놈이죠. 됐어요? 그러면 이 0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라 생각하는 거야? 로그 3의 1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야. 그러면 이제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진수끼리 비교를 그대로 비교해서 이제 로그 4x가 뭐보다 크다? 1보다 크다가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이젠 또 얘가 1이고 여기는 로그 4x니까 우리 요 1을 로그 4의 4라고 또 바꿔주는 거야. 그러면 당연히 마찬가지 밑이 1보다 크니까 x가 얼마보다 크다? 4보다 크다 이렇게 가주는 거다. 그런데 이게 조금 능수능란하게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갈 줄 알아야 돼. 자, 두 번째는 자 이번에는 얘를 는처럼 생각하는 거야. 는처럼. 그럼 는처럼 생각하면
로그 3의 얘가 0이 되려면 얘가 얼마가 돼야겠다? 1이 돼야겠다라는 거야. 그런데 이게 부등식인데 밑이 1보다 큰 놈이잖아. 이해돼? 로그 3의 얘가 0이 되는 요 놈은 1이 되는 거잖아. 그럼 얘가 1이 되는 건데 부등식이 요건데 밑이 1보다 크면은 그대로 여기서 로그 4x가 1보다 크다 라고 이렇게 밑이 1보다 크면 바로 가주는 거야. 방정식처럼 생각하고 근을 구하되 얘가 부등호를 그대로 따라가기. 한번 더 해보자. 그러면 이제 x가 얼마보다 크다가 되는 거냐면 얘가 는 1이 되는 x가 4가 되는 건데 밑이 1보다 크니까 얘가 그대로 4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래는 요 로그 부등식은 해당하는 숫자를 밑을 얘랑 똑같이 하는 로그로 바꿔서 진수끼리 비교겠지만 우리가 요거를 조금 더 능숙하게 푸는 방법은 해당하는 방정식의 근처럼 생각한 다음에 그 근이라고 적어놓고 밑이 1보다 크면 요 부등호를 그대로 비교하는 방법과 밑이 만약에 0과 1 있으면 반대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야. 예를 들어 하나만 더 해보면 예를 들어 로그 3분의 1의 x가 얘가 2보다 크다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요 놈을 x를 구할 때는 요 놈을 는이라고 생각한다면 얘가 3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건데 지금은 얘가 밑이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를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써주는 거라고. 그래서 이게 로그 부등식을 푸는 방법이라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방정식을 생각해서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0과 1은 반대로 또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면 얘를 계속 얘랑 같은 밑으로 하는 로그로 바꿔서 밑이 1보다 크면 진수끼리 그대로 비교 밑이 0과 1 세면 반대로 비교하는 거야. 그렇죠? 자, 아무튼 지금 요렇게 진수 조건만 좀 따져봤고요. 자, 두 번째는 그러면 요거는 해볼까? 자, 이번에는 이제 요 놈을 풀기 위해서는 자, 이제 요 부등식을 한번 풀어보자. 자, 그러면 얘가 됐어요? 원래 로그 2의 저놈이 0보다 작으려면 저놈은 얼마가 돼야 돼? 원래 1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밑이 얼마보다 크니까 1보다 크니까 저 로그 3의 로그 4의 x가 얼마? 1보다 작다. 이렇게 바로 세워주는 거야. 지금 저놈이 는다는 게 1이니까 저놈은 1보다 작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로그 4x 뭐예요? 로그 4x는 얼마보다 작다가 돼야 되는 거야? 3보다 작다 이렇게 써주는 거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 x는 얼마보다 작다? 4의 세제곱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바로바로 써주면 되겠더라. 따라서 문제는 x가 4보다 크다라 얘보다 작다가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x는 4보다 크다 그리고 64보다 작다가 돼서 x는 5부터 어디까지? 63까지 개수는 빼고 더하기 1 그래서 59개 몇이야? 59인가? 그래서 빼고 더하기니까 59개가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그러면 204번하고 206번을 한번 두 개만 직접 먼저 풀어볼게요. 자, 이번에도 요 부등식을 했더니 그 애가 9분의 1부터 80일일 때 A 값을 구하라는 문제가 될 거다. 자, 일단은 뭐 할 거니라는 거죠? 밑을 통일시키는 거다. 밑을 얼마로 통일할까요? 봤더니 요 놈은 3, 요 놈이 9분의 1. 누가 봐도 3의 얘를 마이너스 2제곱이라 그래서 3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저 마이너스 1 나올 때 앞으로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오는 거 로그 성질에서 계산하고요. 얘는 로그 3x와 지금 저 로그 3의 9분의 x를 나누기는 진수끼리 나누기는 요 놈의 로그끼리 빼기가 돼서 로그 3의 x와 마이너스 로그 3의 9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너네가 정리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다. 자, 그랬더니 로그 3의 9는 당연히 로그 연산에 의해서 얼마가 되겠다? 숫자 2가 되겠더라. 자, 정리해보면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에 로그 3x의 전체 제곱하고 자, 요놈하고 요놈이 만나면 플러스 로그 3의 x가 되는 거고 얘가 얼마보다 a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마찬가지 식이 나오겠다. 당연히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는 전부 다 마이너스 2를 곱해줄 거고 그러면 로그 3x의 전체 제곱 로그 3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로그 3x와 해당하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부등호가 바뀌면서 얘가 마이너스 2a가 되겠다라고 적어줄 거고 얘를 넘기면서 뭐가 되겠냐면 플러스에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구해줄 거다. 자, 그랬더니 요 놈의 해가
9분의 1부터 81일 때 뭘 구하라는 거다? A를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요거의 로그 부등식을 풀 거고, 결국에 로그 3x, 로그 3x로 근을 구했더니 저놈이 되니까 우리는 거꾸로 뭘 해줘야 돼? 요 놈을 로그 3x의 범위다라고 마찬가지 써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밑이 1보다 큰 로그이기 때문에 당연히 9분의 1 집어넣는 게 최소 81 집어넣는 게 최대니까 9분의 1 집어넣은 마이너스 2부터 81을 집어넣은 4가 되겠다라고 적을 수가 있어야 돼. 그러면 저기서 로그 3x가 마이보다 크거나 하고 4보다 작다라는 것은 결국 요 2a라는 것을 요것을 등식이라고 생각했을 때 두 근이 마이너스 1랑 4가 된다는 얘기니까 결국 두 근의 뭘 이용해서 곱을 이용해서 그것이 곧바로 얼마다? 2a가 되는 거니까 a는 얼마다? 마이너스 4가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거다. 그래서 지금처럼 요 로그를 치환을 원래 했다고 생각하는 거지만 그 치환하는 과정을 조금 생략을 해서 결국엔 요 부등식이가 되려면 요 놈이 돼야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였더라. 요것도 마찬가지 있겠죠? 우리가 또 풀 문제. 자, 그 다음에 208번 들어가면 자, 우리가 아까 요거의 방정식을 풀었고요. 이번에는 뭘 해볼 거냐면 부등식 구하기. 자, 당연히 기본적으로 어떻게 푼지는 느낌이 있죠. 자, x의 로그 2x 제곱이 8x 제곱보다 작은 걸 만족하는 정수 x를 구하라. 당연히 이 상태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일단은 양변에다가 뭘 또 씌우겠다? 로그. 로그는 밑이 얼마보다 큰? 1보다 큰 2를 씌우니까 일단은 로그를 씌울 때도 중요한 거는 이번에는 밑이 1보다 큰지 작은지 따라서 로그를 씌우면서 부등호를 바꿀지 안 바꿀지를 생각을 하는 거야. 지금이야 밑이 얼마보다 큰 로그니까 1보다 큰 로그를 씌웠으니까 이 부등호가 안 바뀌면서 그대로 갔지만 만약에 여기가 2분의 1이었다면 해당하는 로그 2분의 1을 씌우면서는 이 부등호를 바꾸겠다라고 생각해 주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로그에서는 부등호를 안 바꾸고 1보다 작을 때는 바꾼다 정도. 자, 그럼 또 계산하는 거 어렵지 않죠? 로그만 씌워주면 자, 로그 2x가 앞으로 튕겨져 나와서 얘는 로그 2x, 로그 2x니까 로그 2x의 전체 제곱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 요거 풀어보자. 로그 2의 8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요 8x 제곱을 정리할 때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요 2를 먼저 빼는 친구가 있어. 그게 빼려면 이렇게 가로가 돼야 돼. 근데 얘는 당연히 누구에만 붙은 거야? x에만 붙은 거니까 얘는 이 곱하기로 쪼갠 다음에 2를 앞으로 빼줘야 돼. 요 실수 많이 해요. 일단 로그 2의 8을 먼저 계산하고 로그 2의 8 얼마? 3이다라고 적어놓고 그 로그 2의 x제곱이 2가 튕겨져 나가면서 2 로그 2의 x다라고 해야 된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요 2를 바로 빼시면 안 돼요. 요 2는 x에만 붙어 있는 거니까 얘는 곱하기를 더하기로 쪼갠 뒤에 해줘야 된다. 따라서 넘어가면 로그 2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2로그 2x 나머지 쉽죠? 여기가 빼기 3이 0보다 작다니까 얘가 3과 1에 여기가 마이너스래서 우리는 로그 2x의 범위가 얼마부터 얼마다? 마일부터 3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더라. 자, 이제 우리는 요 로그 부등식을 한번 마이너스 1보다 3, 4일 때 x 범위를 구하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야. 원래 계속 얘기하는 정석은 요 3을 밑이 얼마인 2인 로그로 바꿔서 로그 2의 8로 해야 되지만 항상 등식이라고 먼저 생각을 해주는 거라고. 그럼 로그 2x가 3이 되는 x가 여기가 8이 되는 건데 밑이 1보다 크면 그대로 적어주고 얘도 등호라고 생각하면 로그 2x가 마일 되려면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인데 얘가 1보다 크면 그대로 써서 x는 2분의 1보다 크고 8보다 작다라고 해주는 거다. 따라서 되는 x는 1부터 어디까지? 7까지가 되는 거니까 정수의 개수는 7개다라고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로그에 마찬가지 로그 씌워져 있는 그 문자의 거듭 제곱인 부등식도 밑이 1보다 큰 로그를 할 때는 그대로 0과일 때는 반대로만 좀 기억을 해주면 될 거다. 자, 209번은 직접 하나 답을 낼게요. 209번은 직접 하나 답을 내자. 자, 211번 해볼게. 자, 어떤 박테리아가 일정한 조건에서 1시간마다 분열을 하여 그 수가 3배씩 늘어난다라고 하자. 이 박테리아 10마리가 분열을 시작하여
5,000마리 이상이 되는 것은 최소 몇 시간 후부터인가? 그런데 단 로그라 그래서 로그 1랑 로그 3이라는 상용 로그가 주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럼 일단 식을 세워야겠죠. 어떻게 10마리가 있어요? 1시간마다 3배씩 된다. 즉 1시간마다 계속 30 곱한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를 n제곱이라 두게 되면 얘가 결국에는 1시간마다 3배가 된다는 식이야. 만약에 3시간마다 3배다 라는 식이 나오면 꼭 부탁인데 이거를 3분의 n제곱을 이렇게 적어줘야 돼. 이게 3시간마다 3배씩 되는 거. 10시간마다 3배면 이렇게 적는 게 10시간마다 3배가 된다. 따라서 일단 식을 조금 요게 시간당 몇 배씩 늘어나는 것을 요 식을 세워주는 게 좀 중요해요. 나중에 잘 나오는데. 쟤는 1시간마다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가 얼마? 5,000마리 이상이 되겠다. 만족하는 n을 구하겠다. 자, 5,000만 마리구나. 5,000만. 5만 원, 50만 원, 500만 원, 5천만 원. 맞죠? 자, 그러면 이제 10을 나누게 되면 얘가 500만이 되겠죠? 100, 1000만, 10만, 100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뭘 할 거냐면 요 n이라는 것을 거듭 제곱을 통해서는 500만 남아 힘드니까 양변에다가 상용 로그를 또 씌워줄 거야. 따라서 여기다가 상용 로그를 씌우면 로그 3의 n제곱 그리고 로그 500만 만 10만, 100만, 500만 이렇게 적어줄 거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요 놈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로그 500만이라는 걸 연산할 건데요. 그러면 로그 500만을 어떻게 계산할 거냐면 봤더니 밑이 2와 3인 로그밖에 없더라. 그럴 때 우리 핵심은 로그 5라는 것을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라고 얘기해. 얘를 로그 2분의 10이라고 바꿔주는 거야. 2분의 10. 그러면 얘가 결국에는 로그 10 빼기 로그 2니까 로그 11 빼기 로그 2가 되겠다. 그래서 항상 우리 상용 로그에서 5라는 숫자는 2분의 10으로 가셔야 돼요. 따라서 우리는 얘가 500만이라는 것은 다시 한 번 더 2분의 1000만인 거죠.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그럼 1000만은 공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얘가 10의 몇 제곱이 될 거다? 7제곱이 되겠다라고 적어줄 수가 있는 거야. 그러면 로그 2분의 10의 7제곱이니까 얘가 7 마이너스 로그 2라고 적을 수가 있고, 요 n은 앞으로 툭 튕겨져 나가면서 n 곱하기 로그 3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이제 정말로 짜증나겠지만 이제 우리 소수점 계산을 조금 해야 돼서 우리는 요 n이라는 것은 로그 3은 마찬가지로 1보다 큰, 0보다 큰 양수니까 나눠야 되겠고, 로그 3을 여기다가 0.4771하고 로그 2가 얼마 0.3010이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소수점 계산을 이제 해주는 문제가 출제가 된다. 따라서 요 놈을 계산하면 6. 얼마야? 자, 6990을 나눠줘야 된다. 0.477을. 뭐, 그럼 다들 알겠지만, 여기 4개를 4개씩 가서 이렇게가 될 거고요. 당연히 여기 하나 들어가겠고, 여기가 뭐라 준 거야? 4000, 그러면 771 들어가겠고요. 여기가 8이 될 거고, 2가 될 거고, 9가 될 거고, 1이 되겠지. 따라서 이번에 몇 개가 들어가냐면 4개 정도가 들어가, 안 들어가? 4개가 들어가, 안 들어가? 도와줘. 4개가 들어가, 안 들어가? 7, 4, 28. 들어가죠. 그래서 얘가 14점 얼마가 되겠구나. 따라서 얘가 14점 얼마가 되기 때문에 되는 애는 얼마가 되겠다? 15시간 이후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문제로 이게 소수점을 계산하는 문제가 조금 등장을 해요. 따라 다들 좀 싫겠지만 이런 로그를 계산하는 문제도 출제가 된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문제만 더 풀고요. 이번 턴을 넘어갈 거예요. 213번, 그리고 217번, 214번인데, 일단 213번 해볼게요. 이것도 우리 아마 프린트에 있는 문제가 돼서 선생님이 조금 해줘야지만 너네가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213번 보자.
자, 방정식이 조금 모양이 복잡해 보이죠? 3 로그 x제곱 곱하기 x 로그 3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로그 x제곱 더하기 x 로그 3제곱 더하기 k는 0의 두근을 알파 베타고 알파 곱하기 베타가 10일 때 다음을 합하라. 일단은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해당하는 요 3과 x를 자리를 바꿔서 이것을 방정식을 일단은 하나의 꼴로 바꿔줘야 된다. 바꾸는 방법은 요 놈을 바꿔도 되고 요 놈 바꿔도 되고 어차피 그 놈을 치환할 거니까 어떻게 바꾸든 크게 상관없는데요. 보통은 요 x랑 3을 요렇게 바꿔서 요렇게 쓰는 게 조금 일반적이긴 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서 저놈하고 지금 요놈의 밑하고 저놈의 진수를 자리를 바꾸는 성질이 있었죠? 저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치환할 겁니다. 이번엔 누구를? 3 로그 x를 t라고 치환합니다. 이렇게 또 치환하는 거야. 그러면 또 지수를 치환했기 때문에 얘는 0보다 큰 게 당연하고요. 그러면 저놈의 식은 얘가 t 곱하기 t니까 t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마이너스에 여기가 t 더하기 t, 2t가 되겠고요. 2랑 만나니까 이게 총 몇 t다? 4t가 될 거고, 여기에 더하기 k는 0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을 거다. 자, 그러면 마찬가지 인수분해가 되지 않는 요 방정식의 요 k를 저 알파 곱하기 베타가 10을 가지고 어떻게 구할 거냐면, 그러면 요 놈의 방정식의 근해 모양은 뭐냐라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 베타를 집어낸 3의 로그 알파 제곱과 3의 로그 베타 제곱이 우리가 결국에는 구하려는 해당하는 요 놈의 방정식의 두 근의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해.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근각계수 관계에서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뭘 생각을 할 거냐면 곱을 떠올릴 거고, 자, 그러면 알겠지만 요 놈은 더 이상 조작이 되지 않아요. 요 놈이 4긴 하지만. 그러냐, 요 놈이 마찬가지 곱이라는 것은 요 놈끼리 뭐가 되는 거야? 더하기가 돼서 얘가 로그 알파 더하기 로그 베타가 되는 거고, 다시 한 번 더 요 놈이 3에다가 더하기는 진수끼리의 곱이니까 로그 알파 베타가 되는 거다. 우리는 그것이 결국에는 근각계수 관계에서 뭐가 되는 거다? K가 될 거고, 우리는 알파 곱하기 베타가 얼마라고 주어져 있어? 얘가 10이니까 얘가 로그 11이 돼서 우리는 3의 1제곱 K가 3이 되겠다라고 풀어주는 문제다. 그래서 항상 이 방정식의 근이 X근인데 그 해당하는 치환한 모양에 대한 근 모양이 뭔지를 꼭 생각을 해주는 게 중요하더라. 그래서 요 놈의 일단 특징은 요 놈 바꿔서 치환한 다음에 방정식의 근을 구해주면 되겠다. 알파 더하기 베타도 구해야 되나? 자, 그래서 당연히 이제 알파 더하기 베타도 구해보면 얘가 지금 3이 나왔으니까 얘가 인수분해가 그냥 되는 거죠. 그럼 요거는 1과 3에다가 마이너스니까 하나가 1이 되는 거고 하나가 그냥 3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로그 x는 얼마가 되냐? 요 놈이 1이 되려면 얘가 얼마? 0이 돼야 되는 거고, 얘가 3이 되려면 얘가 1이 되는 거다. 따라서 x는 로그 x가 0 되려면 1이 되는 거고, 1 되려면 얘가 10이 돼야 된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은 11이 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직접 방정식의 이제 근을 구했다가 되는 겁니다. 217번 한번 풀어볼까? 못 풀 것 같지만도 한번 해볼게. 217번.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방정식이 아니라 해당하는 이것의 최소값을 구하라는 문제를 풀어본 적이 있어. 이거 없이 해서 최소값 구하기. 자, 그래서 어떻게 풀었냐면 치환을 했어. 누구를?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x제곱을 전체를 치환했어. 기억해요? 그래서 일단은 치환을 하자.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x제곱을 치환하자. 자, 치환하면 뭘 생각해야 된다? 범위인데요. 0보다 크다가 아니라 우리는 더하기인데 서로 무슨 관계? 이게 역수관계이기 때문에 우리 일명 산술기하에 의해서 이 루트 두 개를 곱하게 되면 3의 x제곱 곱하기 3의 마x제곱이니까 3의 0제곱 1이다 라고 해서 지난 시간에 분명히 다들 이걸 했는데 다들 그새 까먹었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저놈을 치환을 했더니 그놈이 2보다 커나갔고, 그러면 우리는 이제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를 제곱을 해서 9x제곱 더하기 9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배에 두 개를 곱한 건 1은 t제곱이라는 식을 세워줘야 된다. 그러면 9의 x제곱 더하기 9의 마x제곱 요 놈을 넘겨서 얘가 t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고, 여기가 at 플러스 2가 0이 되는,
그래서 지금 요 놈을 계산을 하게 되면 여기가 날아가서 뭐만 남네? t제곱 더하기 at가 0이 된다. 따라서 얘가 지금 뭘 가져야 돼? 실근을 가져야 돼. 어디서 실근을 가져야 돼? 2보다 큰 데에서 뭘 가져야 되는 거야? 실근을 가질 A의 뭘 구하자? 최대값을 구하라는 거다. 요거는 이제 그냥 T로 묶으면 T 더하기 A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2차 방정식의 근이 얼마랑 그냥 얼마인 거야? 하나는 0인 거라 하나가 마이너스 A인 거죠. 그런데 얘가 얼마보다 큰 데에서 근을 가져야 되니까 2보다 크거나 같은 데서 가져야 되니까 2라는 게 당연히 여기 와야지만 내가 2보다 큰 데에서 실근을 가질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따라서 요 마이너스 A가 2보다는 전부 다 뭐 해야 되는 거야? 크거나 같다라는 조건이 돼야 될 거니 당연히 A는 얼마보다는 마이너스 2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구하려는 답이 된다라는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의 특징은 3의 x제곱 더하기 3의 마x제곱을 치환하고 그놈을 산술기하로 범위가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서 우리는 그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 방정식의 근을 갈 조건을 풀어주는 문제였더라.